쓴소리입니다.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딘가 계속 불안하고 지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. 일단 움직여야 할 것 같고,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,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. 시간을 조개 쓰고 에너지를 쥐어짜고 오늘도 뭔가에 닿기 위해 지칠 때까지 달립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섭니다.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? 이렇게까지 달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? 열심히 사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삶의 방향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나는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 달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. 우리는 그동안 속도를 올리는 법은 수없이 배워왔지만 방향을 점검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더 열심히, 더 빠르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. 그러다 지칩니다.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공허함 뿐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? 불안해집니다. 그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속도는 오히려 더 깊은 피로와 혼란을 남깁니다.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.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?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? 이 영상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. 쓴소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되돌아보는 그 첫 장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전에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삶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정해진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정도의 안정과 보상이 주어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.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선택지, 경쟁과 비교,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 속에서 열심히는 더 이상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아는 말에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. 하지만 그 말은 때로 지금의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. 진짜 문제는 방향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속도를 올립니다.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 서서히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,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. 그 결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. 지금의 시대는 자신만의 길을 정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
흐름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입니다.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SNS 속 타인의 삶에 자극받고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압박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. 게다가 이 사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, 더 많이, 더 잘하라고 요구합니다.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? 이 방향이 나에게 맞는가? 를 생각할 틈조차 없어집니다.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자랍니다. 그건 나태해서가 아니라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아닌걸 내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. 다만 그 열심이 나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그건 오히려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.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가 아닌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.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늘 바쁘고 정해진 루틴을 성실히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쳐있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지침은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정서적인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. 처음에는 꿈이 있었고 원하는 목표도 분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유가 희미해지고 지금은 그냥 해야 하니까 사는 느낌이 됩니다.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보다 성과 과평가에 훨씬 더 예민하다는 점입니다. 스스로를 다그치고 조금만 쉬어도 죄책감을 느끼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립니다.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. 그래서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마치 방향을 완전히 잃은 듯 불안해지고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립니다.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내면은 늘 무너질 듯한 위태로움 속에 있습니다. 이런 내면 상태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?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? 그 질문들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기보다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. 그리고 점점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. 어느 순간 이 길이 내가 원한 길이 맞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.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멈춰서게 됩니다.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?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속도를 잃고 삶의 중심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. 그 중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작정 달리는 걸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은 스스로에게 너무 늦은 순간이 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. 삶의 방향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.
대부분은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 속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속도를 올려서라도 멈추지 않으려 애씁니다.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. 그럴 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연습입니다. 그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.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? 단순한 문장이지만 마음 깊숙이 던질수록 그 물음은 방향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. 이 질문을 매일 마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. 바쁜 하루 중 틈을 내어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, 이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, 그 상황은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, 이 세 가지는 감정을 중심으로 방향을 탐색하는 기본 루틴이 됩니다. 그 질문에 답을 글로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. 그날의 감정, 떠오른 생각, 반복되는 불편함들. 짧게 적더라도 그 기록은 쌓일수록 나만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관계가 반복적으로 지침을 불러온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번 허탈함이 남는다면 그 일은 단지 의무일 뿐 더 이상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이런 감정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조금씩 방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방향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내가 다답게 살아가기 위한 내면 중심에서 비롯됩니다. 하루 한 번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. 그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, 아주 작지만 분명한 징후가 담겨 있습니다. 그 징후는 결코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. 조용하고 사소해서 바쁘게 살면 놓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방향은 정답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.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살피고 지금의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. 그 과정이 쌓이면 더 이상 방향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. 자연스럽게 삶인 나를 그 길로 이끌게 될 테니까요. 분명히 존재합니다. 속도가 느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.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. 단지 삶의 기준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 뿐입니다. 그들은 자주 멈춥니다. 바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. 그 멈춤은 뒤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나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. 당장의 성과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삶과 맞닿아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. 빨리 가려 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의미 있는 길을 고릅니다. 속도를 줄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의 깊이를 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
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들은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합니다.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건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. 그 자존감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길을 정비해온 시간에서 비롯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실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. 한두 번 넘어지더라도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또 그들은 하루의 루틴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습니다. 그 루틴 안에 의미와 방향을 담습니다. 매일 아침에 차 한 잔, 하루의 끝에 쓰는 한 줄의 메모, 아무도 모르게 다짐하는 생각 하나조차 그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작고 강한 실천입니다. 이처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보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삶을 선택합니다. 그 선택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. 그리고 그런 태도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.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. 언제부터였을까요? 열심히만 외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. 무언가 이루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달려온 시간들. 그 속엔 후회도 있었고 작은 성취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 공허함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죠. 단지 방향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.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더 불안했던 사람들. 그 마음 잘 압니다.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왔기에 이제는 속도를 내려놓는 게 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. 하지만 그 용기를 내야 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. 방향을 다시 찾기 위한 깊은 숨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. 그 길을 찾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삶이 무거워질수록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일입니다.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.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, 그건 멈춰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. 오히려 그 신호 덕분에 당신은 더 좋은 방향으로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 열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방향을 되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지금 당신이 잠시 멈춘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. 그리고 다시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. 삶은 멈춘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. 계속 흘러갑니다.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
그건 진짜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 이 순간,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스스로를 놓지 않았다는 것,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작은 한 발자국,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.